임충은 80만 금군의 창봉교두였다. 동경에서 대상국사의 채마 바치기로 온 노지심과 위용제를 맺는다. 이때까지만 해도 임충의 삶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다. 하지만 불행은 고구의 양자인 고아내가 임충의 부인을 연모하면서 시작되었다. 고 태의 고구는 공차는 제주 하나로 높이 출세는 했지만 친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사촌형인 고삼당의 아들인 고아내를 양자로 삼았다. 고아내는 그 사람됨이 보잘것없었다. 양아버지의 권세만 믿고 못된 짓만 하고 다니면서 여색이나 밝히는 남봉꾼이었다. 임충의 운명을 뒤틀리게 만든 사람 중에는 그의 친구인 육겸이란 자도 있었다. 출세에 눈이 먼 육겸은 고아내가 임충의 부인에게 빠져 상사병에 걸린 걸 기회라고 생각했다. 육겸이 임충을 밤에 깨어내고 그 틈을 타서 고아내가 임충 부인을 다시 희롱하려고 했다. 결국 모든 사실이 임충에게 발각되고 일은 실패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 일로 세 사람은 되돌릴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고구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다. 결국 고구는 고아내를 위해 임충에게 누명을 씌워 창주로 유배 보낸다. 고구는 유배지로 호송하는 길에 사람을 시켜 임충을 죽이려 하지만 임충과 위용제를 맺었던 노지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다. 그리고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소선풍이라고 불리는 시진을 만나게 된다. 창주에서 큰 부자인 시진의 도움으로 임충은 성실히 복역을 할 수 있었다. 유배지에서 임충이 맡은 일은 천왕당이라는 곳을 돌보는 일이었다. 천왕당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불이나 사르고 마당이나 쓸면서 시간을 보내면 된다. 천왕당 같은 곳은 인맥도 좀 있고 뇌물도 적당히 먹이고 해야 배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유배 온 죄수에게는 최고의 보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창주에서 이름난 큰 부자인 시진의 인맥과 관리들에게 적당히 뇌물도 먹인 덕분에 임충은 천왕당으로 출발하기 전 목에 쓴 칼도 벗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천왕당직이가 된 임충은 어떤 죄수보다 착실하게 형기를 채워 나갔다. 임충이 천왕당직이가 된 지도 2달 가까이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임충이 동경에 있을 때 구해준 적이 있는 이소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이소희는 이곳저곳 떠돌다가 우연히 창주로 와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마을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날부터 임충은 매일같이 이소희가 운영하는 가게를 오고 가며 이소희 부부와 친해졌다. 임충이 가게로 가지 못하는 날에는 이소희가 음식을 만들어 천왕당으로 찾아오곤 했다. 그렇게 임충은 이소희와의 왕래가 잦아졌다. 외로운 임충은 이소희 부부의 정성이 너무도 고마웠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겨울이 되었다. 이소희가 운영하는 가게에 낯선 사내들이 들어왔다. 이소희가 그들을 살펴보니 한 사내는 군간이 복색을 바꿔 입은 듯했고 마주 앉은 사내는 그의 부하 같았다. 그리고 그들은 죄인들을 관리하는 관원과 차발을 불러오라고 이소희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잠시 후 이소희가 관원과 차발을 가기로 데려오자 군간 복색의 사내가 일어나 반갑게 그들을 맞았다. 그러나 전작 불려온 관원과 차발은 그 군간 복색의 사내가 누군지 모르는 눈치였다. 그 사내가 품에서 편지를 한 통 꺼내 차발에게 건네주며 읽어보게 하고 네 사람은 술과 음식을 시켜 배불리 먹었다. 어느 정도 배가 찰 무렵에서 그 사내는 이소희를 불러 자기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으니 부르기 전에는 그쪽으로 오지 말라고 했다. 이소희는 두말 없이 그곳을 물러났지만 아무래도 그들의 수작이 궁금해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이소희는 아내를 불러 환자벽 뒤로 가서 엿들어 보라고 했다. 그리고 이소희 자신은 문 앞에서 몰래 이야기 소리를 엿들었다. 하지만 그 네 사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수군대는 바람에 모든 내용을 듣지는 못했다. 그러나 중간중간 들려오는 소리로 그 네 사람이 모인 이유가 임충에 관한 일 때문인 것은 알 수 있었다. 서로 위논을 마친 네 사람은 다시 이소희를 불러 술과 음식을 내오게 해서 먹고는 자리를 끝냈다. 그들 넷이 모두 자리를 뜨고 얼마 안 되어서 우연인지 임충이 그 술집으로 들어왔다. 이소희는 임충에게 달려가 좀 전에 있었던 일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자신이 들은 말 중에 고태위란 말이 있었고 차발이 자신에게 맡기면 반드시 그놈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군간 복색의 사내가 돈이 들어있는 듯한 주머니를 하나씩 나눠주는 것을 이소희의 아내가 봤다고 했다. 이소희의 말을 들은 임충이 그 군간 복색의 사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았다. 이소희의 말을 다 들은 임충은 그것이 육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임충은 그 길로 거리로 나가 품에 감출 만큼 짧고 날카로운 칼 한 자루를 사서 품속에 넣었다. 그리고 육겸을 찾아
창주 거리를 뒤졌으나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며칠을 칼을 품고 창주 거리를 뒤져도 육겸은 찾을 수 없었다. 이소희가 육겸을 보았다는 날로부터 엿새째가 되던 날이었다. 관영이 죄수를 점거하는 대청에서 임충을 불렀다. 관영은 임충에게 인심 쓰는 척 대군 초료장으로 보직을 변경해 주겠다고 했다. 대군 초료장은 군대에서 쓰는 말먹이 풀을 저장하는 곳이었다. 천왕당보다는 일이 많기는 하지만 매달 얼마씩 돈이 떨어지는 곳이었다. 말먹이 풀 전부를 군영에 바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기는 했으나 임충은 별 의심 없이 그의 뜻을 받아들였다. 육겸이 관영과 차벌을 만나고 간 것을 아는 임충은 자신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임충은 보따리를 싸고 일전에 산 칼을 품은 채 차발과 함께 대군 초료장으로 떠났다. 때는 한창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었다. 대군 초료장에 이르러 보니 바깥으로는 흙담이 둘러쳐져 있고 양쪽으로 난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초가 한 채가 있고 그 안에는 산더미처럼 쌓아둔 말먹이 풀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 있던 늙은 죄수는 임충이 있던 천왕당으로 간다고 했다. 늙은 죄수는 임충에게 이것저것 인계를 해주고는 차발과 함께 천왕당으로 떠났다. 그들이 떠나는 걸 본 임충은 보따리를 풀고 침상에 누웠다. 그런데 벽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이 차가워 등허리가 시려 견디기 어려웠다. 임충은 장터에 가서 술이나 사다 마셔야겠다고 생각하고 벽에 걸린 술병을 챙겨 마을로 갔다. 마을에서 술과 고기를 사서 되돌아온 임충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임충이 누웠던 초가집이 지붕에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폭삭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다. 임충은 무너진 초가집에서 이불 하나를 겨우 구했다. 하지만 날이 깜깜하게 어두워져 오늘 밤을 어디서 자야 할지 걱정이었다. 이불자락을 아는 채 눈 속에 서서 그렇게 중얼거리던 임충은 마을로 내려가다 본 낡은 사당을 생각해냈다. 임충은 그 길로 낡은 사당으로 갔다. 낡은 사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문고리도 빗장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사당 곁에 있는 커다란 바위덩이를 가져다가 문을 막았다. 임충은 젖은 옷을 벗고 이불로 몸을 감쌌다. 그리고 장터에서 사온 술과 고기를 먹으며 추위를 이겨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 들어보니 무언가 요란하게 타는 소리였다. 임충이 사당 봉창으로 가 소리 나는 쪽을 살펴보니 놀랍게도 대군 초료장에 불이 나 활활 타고 있었다. 임충이 불을 끄기 위해 사당을 나서려고 하는데 근처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함을 느낀 임충이 문 뒤에 숨어 그들이 하는 소리를 엿들어 보았다. 그들은 육겸과 그의 부하 부한 그리고 차발이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자리에는 없지만 관영을 포함해서 임충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임충을 말먹이 풀이 가득한 대군 초료장에 보내놓고 깊은 밤에 몰래 들어와 불을 질러 죽일 계획이었던 것이다. 대군 초료장의 특성상 주변에 인가가 없고 사방이 풀더미밖에 없으니 불이 금방 붙을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그리고 만약 임충이 운 좋게 살아나더라도 대군이 쓸 말먹이 풀을 몽땅 태워버린 죄는 죽음이다. 만약 눈에 초가집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임충은 자다가 불에 타 죽었을 것이다. 미움과 분노가 차가운 한기처럼 가슴에 서려오니 오히려 임충을 침착하게 만들었다. 임충은 문을 막고 있던 바위덩이를 가만히 한 곳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품고 있던 칼을 들고 왼손으로는 사당 문을 열어젖히며 소리쳤다. 갑자기 튀어나온 임충의 고함 소리에 세 사람은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다. 임충이 먼저 차발부터 찔러 넘겼다. 그걸 보자 육겸이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임충에게 빌었다. 그러나 몸이 굳은 사람처럼 손발조차 움직이지 못했다. 그나마 부하는 몸이 움직이는지 달아난답시고 몇 발짝 뛰었다. 그러나 뒤쫓아간 임충이 등짝에 칼을 찔러 넣으니 구슬픈 비명 한마디 남기고 쓰러졌다. 임충이 두 사람을 죽이고 악귀 같은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자 다급해진 육겸은 겨우 걸음을 떼어 달아났다. 그러나 사납게 뒤쫓아온 임충에게 밟혀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되었다. 육겸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임충은 육겸을 마구 찔렀다. 육겸은 온몸에 7구멍으로 피를 쏟으며 숨을 거두었다. 이유야 어쨌든 사람을 셋씩이나 죽인 임충은 이제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다행히 임충은 소선풍 시즌의 장원에서 잠시 동안 몸을 숨길 수는 있었으나 계속 그곳에 머물 수는 없었다. 시즌은 그런 임충에게 산동에 있는 양산박으로 가라고 했다. 양산박은 죄를 짓고 도망간 이들이 숨어 사는 산채인데 그 세력이 7, 800이나 되어서
관에서도 함부로 소탕하지 못하는 곳이라 했다. 시즈는 양산박에 새 두령과 교분이 있어 임충을 추천하는 편지를 써주었다. 그렇게 임충은 시즌의 편지를 들고 양산박으로 향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